예,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장입니다. 깡생클럽 오늘과 내일 모레 목요일은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주식 시장이 오늘 포함해 가지고 영업일수로 6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3 거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주식 시장의 중요한 부분 자체는 올해 이번 주가 중요한 시기가 좀 되지 않겠는가. 다음 주는 화요일 날 배당락 되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는 2021년도 시장으로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부터 박준영 운영위원과 내일 모레까지 해서 함께 하시면서 잘 올해 마무리 투자 전략을 수립해보는 그런 기회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해외 증시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동향과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전일 해외 증시 일단은 아시아 증시로 보면 일본 증시는 약간 소폭 하락, 그 다음에 대만 증시가 거의 1% 가까이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일 중국 증시가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는 바가 경제 구조가 크기 때문에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0.76% 정도 상승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연중 고점이 12월 달에 3,450이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약 30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의 심천 A지수, B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2%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특히 심천 B지수 같은 경우는 2018년도 6월 달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상승 요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11월 달 수출 같은 경우 2018년도 6월 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된 21.1%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중국 시장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연초 대비해서 약 15% 정도, 우리나라에 반 정도 못 미치는 상승률인데, 그 이유 자체가 경기는 좋은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을 조기에 해소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향후에 중국의 경제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나면서 현재와 같은 통화정책 기조를 내년도도 유지를 할 거다, 이런 부분 자체가 이번 주 어제부터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시간 오늘 이후에 중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연중 고점인 현재 3,420인데 3,450포인트를 돌파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자체가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 S&P, 나스닥 시장,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 그 다음에 S&P라든가 나스닥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혼조권인데, 그래서 상당히 어제 저녁에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상당 부분 저점에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거든요. 일단은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경기 부양책이 합의안이 도달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긍정적 기대감 자체가 제로 노출에 따라 가지고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온 시점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 자체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확산이 좀 되면서, 그 시점에서 유럽 증시가 장 초반에 독일 닥스 지수가 장 초반에 4%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좀 미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냉각이 좀 됐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자체가 충분히 현재 어떤 백신으로도 커버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전망과 함께,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공개가 좀 되면서 그 부분 자체가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의 전일 하루 흐름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거의 개장 이후에 1시간 반 이후에 거의 나스닥 시장이 1.8% 정도 하락을 한, 이 12,55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거의 정 막판간에 드라마틱하게 그래도 약보합 수준까지 반전을 좀 시켰다는 거죠. 상당히 그래도 전약 후강으로 끝났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미국 시장 자체가 이런 유럽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권은 유지가 좀 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었던 부분 자체는 유럽 증시라고 그랬었죠.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확산이 좀 되면서 영국이 봉쇄가 좀 되면서 각국 유럽 전 지역으로 좀 확산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 때문에 독일 닥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카트 지수가 급락을 좀 하면서 현재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범유럽의 스탁 50 지수인데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50개 종목을 지수화해 놓은 거죠. 현재 전일 2.7% 정도 종가상도 좀 빠지면서 이것도 좀 막판 어느 정도 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유럽 증시도 약간 리바운드가 좀 됐어요. 그렇지만은 유럽 증시가 여전히 많이 부진합니다. 현재 유럽 스탁 50 지수 같은 경우 지금 11월 13일 지수까지 다시 후퇴를 했어요. 11월 13일로 따지면 우리 코스피 지수로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480포인트대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여전히 유럽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시게 되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했지만은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가 좀 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빅스 지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빅스 지수가 전일 종가상으로 16.6%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25.2 정도 되는 수준인데 빅스 지수가 최근에 거의 한 18, 20 아래권에 머물러 있다가 전일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가지고 상승으로 끝났다는 거죠. 지금 빅스 지수 지금 25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본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시점에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2에서 14 정도에서 유지가 좀 되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위험자산 쪽으로 쏠리는 그런 또 국면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어제처럼 전일 미국 시장처럼 한 차례 변동성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변동성 지표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향후에도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변동성 지표가 높다는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변동성과 관련된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다 보니까 자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달러 인덱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과도 상당히 외국인 수급과도 관련된 부분이라 좀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전일 경기 부양책이 확정이 됐으면 돈이 풀리는 거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3일 만에 다시 90포인트를 안착을 했어요. 올라갔다는 거죠.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풀면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쏠려야 되는데 달러가 반등했다는 것 자체는 현재 했던 전일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서 향후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 이동할 수 있는 전일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다 불이라든가 WTI 유가 같은 경우도 거의 3%가 언저리 정도까지 근처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시장이 약간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자 전일 미국 시장의 특징 종목 하락 종목가 한번 상승 종목 각각 한 종목을 좀 꼽아보고 싶은데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전일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편입 이후에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될지 관심권이었는데 전일 테슬라는 S&P 500 편입 첫날 약 6.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일단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 서학 개미들이 거의 뭐 7조 원, 8조 원 정도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관심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상승과 함께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일단 현재 지금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680조 원인가요? 68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조 원이 넘는 그런 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당연히 아마 제로 노출에 따른 차익성 매도 물량이 좀 되지 않겠는가. 뭐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자체는 뭐 전망치에 따라서 극과 극이니까 어떻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테슬라는 S&P 500 편입 이후에 충분히 이제 수급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나오면서 자리 잡기 과정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승 종목 중에서 특징 종목 중에서 다우지수에 구성되는 종목 중에서 전일 상승률이 가장 컸던 게 은행주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규제 완화가 진행이 좀 되면서 JP 모간 주가가 많이 떴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뜬 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약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인데 이게 이제 나이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표적인 신발 브랜드, 의류 브랜드 쪽 글로벌화 되어 있는 기업인데 팬데믹 확산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실적은 지금 사상 최대치거든요. 현재
최근에 2분기 나이키 같은 경우는 2분기 7월 달부터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분기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 전에 그 전분기 같은 게 실적 좋게 나왔었는데 어떤 나이키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피해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다. 국내 기업과 나이키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 기업과 연관된 기업 자체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영업무역이라 좀 봐야 되겠죠.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신발이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실적이 좋은 부분 자체는 스포츠 의류 쪽이거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쪽에 실적이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이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OEM 의류와 관련된 영업무역 한세실업, 그다음에 신발과 관련된 화승 인터프라이즈도 나이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참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박스권이죠.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입니다. 단계적인 상승, 9일 연속 상승이 전개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양봉,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연속 양봉 흐름이 전개가 좀 되면서 조정이 나올 것 같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또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여전히 국내 시장 자체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 자체가 어제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는 시장 흐름 자체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 강세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상승 움직임이 전일까지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가 전개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개인 수급과 함께 수급이 양호하다. 그 부분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업종으로 본다면 화학 철강 업종을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동시에 매도를 하는 쪽 자체는 전기전자와 금융업종 섹터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표를 보면서 다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주가 움직임 일봉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에 올라선 시점 자체가 12월 7일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2,750포인트를 사이에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에 거의 제한적인 등락입니다. 거의 뭐 정체 구간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의 19가 근처예요. 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끝나는 그런 흐름이 전일까지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까요? 근데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는 다르죠.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속적으로 11월 중순 이후부터 우상향입니다. 계단식의 상승이죠. 계단식의 상승.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차이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확연히 지난주부터 많이 달라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지표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0.3% 상승인데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2.7% 압도적으로 높죠.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요즘 대형주가 못 가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SK지수 중심에서 빠지다 보니까 0.2% 빠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고 그 다음에 소형주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일은 또 어떻게 되냐? 전일은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상승률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시장이 못 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 자체가 가벼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수급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지난주부터 시장의 패턴 자체가 질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쪽이니까 지난주부터 수급의 변화를 본다 한다면 보시다시피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수요일만 잠깐 934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가 107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장중에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1,6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매도가 줄어들면서 매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16일부터 지속적으로 어제까지 평균 600억에서 8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가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도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상대적인
코스닥 시장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 수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외국인 주식 안산 이유 자체가 결국은 환율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전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까지 올라서면서 원달러 흐름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원달러 환율이 12월 7일 날 1,0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이후에 지금 1,100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앞서 제가 달러 인덱스 자체는 안정적인데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시점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12월 7일까지. 근데 12월 7일부터 주식이 못가는 자체가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산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후의 포인트 자체는 환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1,1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거의 1,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수급에 부정적일 것 같고 만약에 1,100원 이후에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전일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 자체를 많이 줄였던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1,100원 안착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지.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행보 이후에 하락세로 다시 자리 잡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국내 경제 지표가 워낙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좀 업종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했던 것 자체는 화학과 의약품, 그 다음에 철강금속,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통신주 중심으로 해서 4개 섹터만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섹터고 반면에 전기전자 쪽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특징 종목 쪽에서 한 종목을 뽑으면 코스피장 쪽에서 OCI입니다. 전혀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에 크게 매수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 규모가 가장 큽니다. OCI 주가 상승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반등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안정을 찾으면서 국내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가지고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반등하지 않겠는가. 아직은 반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오랫동안 최근 시장의 패턴 자체가 소외주들의 반격이거든요. 뭐 지난주에 유가 연동제 실시에 따라 가지고 한전이 올라간다든가 업종으로 따지면 건설업종이 오랫동안 쉬었다든가 오래 쉬면서 국토부 장관 교체에 따른 모멘텀을 상승한다든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도 OCI도 그런 더 매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수급이거든요. 기관과 외국 투자가 사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어가지고 수급의 측면을 본다 한다면 충분히 OCI도 실적 턴어라운드 진행이 좀 될 거니까 긍정적인 흐름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수급 쪽의 특징 종목을 동시 매수 종목 한 종목을 또 보면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자체는 예산은 뭐 레이저 침입 개발사고 또 최근에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임상 실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쪽인데 내년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또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제 이 관련된 종목 오스코텍을 포함해 가지고 크리스탈 디지노믹스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다 괜찮습니다. 수급적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인데 최근에 눌림목 조정을 좀 받았고 확실한 신약 개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장 전략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인데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가 전일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았지만 변동성이 많이 나타났고 또 우리 어제 장 끝나고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거의 3단계 수준에 해당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조치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일정 투자 심리를 유축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 시장 자체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 사회적인 수도권 중심으로 한 확대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학습 효과를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악재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주가가 오히려 또 빠지면 반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은 제한적이고 기간 자체도 올해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 확대는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매수는 봐야 돼. 이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시장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내년도 2021년도 시장에 대비하는 포트를 구성을 해야 한다. 조정 구간 쪽에서. 자, 어떤 쪽에 구성을 해야 되느냐. 1월 효과예요.
일월 효과. 일월 효과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최근에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입니다. 예, 1월 효과는 자체는 아무래도 1월 달에 대형주도 상승을 하지만 중성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과거의 패턴이거든요.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즉 최근에 강세 종목이 1월 시장의 중심에 있을 거다. 1월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입니까? 조금 전에 앞서 있다시피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이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고 예,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겠냐? 여기 있죠. IT, 최근에 움직이는 IT, 반도체, 소재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예, 그 다음에 내년 정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예, 그 다음에 단기 모멘텀과 관련해가지고 JP모건 컨퍼런스 참여 기업, 그 다음 내년도 1월 10일부터 열리는 CS 2021 관련 종목들. 이들 관련 종목들이 개별성 종목들이 1월 효과에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조정 구간에 이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제 오늘 준비된 사항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내일 목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